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항목 지정 연산자와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원에서 항목 지정 연산자는 크기가 균등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기가 균등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기가 균등한 항목을 지정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산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먼저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예제는 일단 그 4바이트 크기의 값, 지금 바이트 단위로 1, 2, 3, 4 이렇게 들어있는 값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16진법으로 숫자를 적었고요. 이렇게 4바이트 값을 데이터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를 일단 먼저 써놨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예제는 비트 연산자나 시프트 연산자를 쓰지 않고요. 저 4바이트 값에 있는 각각의 값을 합산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합산하면 10이 나오겠죠. 바이트 단위로 1, 2, 3, 4 이렇게 됐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0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바이트를 나열해서 더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제대로 만들려면 반복문을 써서 구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써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가장 기초적인 반복문인 그 while문 사용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을 하려면 반복의 기준이 되는 인덱스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i는 0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um, 그죠? 합산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y는 그죠? 4번, 그러니까 4바이트 돌 거니까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그죠? 0부터 시작해서 4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반복하게 할 겁니다. 그죠? 0, 1, 2, 3 이렇게 반복하면 되니까 총 4번 반복하기 위해서 i는 4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4번 반복하도록 했으니까 결국 이 4가지 값만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잠시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저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죠. 여기에 01, 02, 03, 04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사실 데이터 변수의 시작은 이 위치겠죠. 데이터의 주소는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더하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하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하든 결국 더해지는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주소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해 나가지겠죠.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4가지 값을 그냥 데이터만 해서는 더할 수 없잖아요. 바이트 단위로 쪼개려면 어차피 주소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 1바이트를 먼저 썸에 대입을 하고요. 그죠?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바이트 값을 또 썸에 더하고 여기 있는 1바이트 값 여기 있는 1바이트 값 이렇게 해서 4바이트를 모두 더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1바이트씩 사용해야 되겠죠. 1바이트 사용해서 데이터를 합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썸에다 계속 돼야 되니까 썸은 썸 플러스 이렇게 먼저 연산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변수에 있는 값을 써야 되니까 그냥 쓰면 4바이트 값이 모조리 더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앰퍼센드 데이터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앰퍼센드 데이터 적으면 이제 데이터 변수의 값이 아니라 데이터 변수의 주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지막 이 04의 위치에 있는 그 주소가 이 데이터 변수에 이렇게 되면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소가 자료형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주소가 되니까 자료형이 데이터 변수가 int니까 int 포인트가 됩니다. 즉 어떤 주소인데 해당 주소에 가서는 4바이트 크기로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이런 자료형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04, 03 이렇게 한 바이트씩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int 포인트가 되면 안 되겠죠. 캐릭터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을 이렇게 안 쓰고요. 캐릭터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강제로 행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데이터라는 이 변수가 있는 주소에 가서 캐릭터 포인터, 즉 1바이트 단위로 그 주소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주소 연산을 하더라도 더하기 1이 아니죠.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주소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연산을 사용해서 일씩 증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죠. 1, 2, 3, 4
알죠? 0, 1, 2, 3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포인터를 기울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예, 이렇게 써주시면 데이터 0번, 그러니까 공사 번지에 있는 주소, 그 다음에 03번지에 있는 주소, 02번지에 있는 주소, 01번지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계속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썸에 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값이 다 합산이 됩니다. 한번 더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바이트 메모리 값이 있고요. 그죠? 4바이트 메모리 값이 있고 여기에 01, 그죠? 02, 03, 04 순서로 이렇게 값이 들어 있고요. 여기 위치가 앰퍼센드 데이터 주소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앰퍼센드 데이터라고 하면 인트 포인터 주소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4바이트를 다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저걸 값을 읽어버릴 테니까 제로엑스 01, 02, 03, 04 값이 되니까 큰 값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한 바이트씩 값을 합산하고 싶으니까 이대로 인트 포인트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소를 만든 다음에 앞에다가 뭘 했냐면 이렇게 형변한 연산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주소긴 주소인데, 그죠? 이게 포인트가 있으니까 주소긴 주소인데 접근 단위를 캐릭터라는 주소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형변환을 건 거고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주소가 이제 1바이트씩 쓰는 주소로 지금 잠깐 바뀐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더하기 i를 냈으니까 i 값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값이니까 여기 더해지는 i는 더하기 0, 그죠?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총 4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더하기 0은 결국은 더하기 0은 이 위치가 될 거고요. 그죠? 더하기 1은 그쵸, 이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그쵸, 여기 위치가 되고요. 더하기 3은 01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그러니까 주소는 이렇게 주소 연산이니까 지금 주소 연산이 되면 잘못하면 큰 값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다양스럽게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소 정감 단위가 1씩 증가하잖아요. 캐릭터 포인터니까. 그죠? 만약에 숄트 포인터면 2바이트씩 증가하기 때문에 엉망진창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바이트를 사용하는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더하기란 값이 주소 1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잘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소 안에 있는 요 404, 03, 02, 01 이 값을 쓰겠다는 뜻이니까 번지 지정 연산자를 맨 앞에 붙여서, 그죠? 번지 지정 연산자를 써서 이 값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더하기 0 위치에 있는 04 값을 썸에 더하고요. 그죠? 그다음 더하기 1 위치에 있는 03 값을 썸에 또 더해주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총 썸에는 10이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럼 10이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다 돌고 나서 프린트F를 한번 찍어 볼게요. 썸은 %t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자, 10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죠. 이렇게 비트 연산자나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당 변수의 주소를 얻어서, 그죠? 우리 형변환 연산자, 주소의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소 이동 단위를 바꾸고 그다음 사용 단위도 바꾼 다음에 번지 지정 연산자를 이용하면 우리가 반복문호를 가지고 각 바이트에 있는 값들을 합산할 수 있는 이런 예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데이터라는 이 변수의 시작 주소에서 더하기 i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 할 때 이 더하기 i 개념이 바로 이제 인덱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i가 제가 아까 말을 할 때 i 벌써 인덱스라고 이야기해 버렸는데 여기서 더하기 i에서 i가 인덱스인 거죠. 사실 데이터와 이 앰퍼센트 데이터와 이 i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앰퍼센트 데이터는요. 앰퍼센트 데이터는 결국은 주소고요. 그죠? 얘는 지금 주소로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i에서 i는 인덱스로 사용된 겁니다. 그럼 인덱스하고 주소하고 뭐가 다르냐면 주소는 그 고유 위치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그 구별값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숫자 값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우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로서 우리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수명인 거죠. 근데 변수명을 쓰면 좋은데 이게
그룹화되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3, 40명 모이게 되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3, 40명이 되는 학생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 단위 작업을 시킬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학교 가면 뭐가 부여됩니까? 학번이 부여됩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번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학번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 학번이 있으면 10명의 학생을 지정할 때 1번에서 10번까지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그 그룹 단위의 어떤 작업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번 같은 걸 부여해서 인덱스를 부여해서 좀 더 그룹 단위의 그룹 단위의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소는 고유 값이고요. 고유 자기 위치 값을, 절대적인 자기 위치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 주소 값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변수명이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 이 이름을 또 그룹 지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룹 지어진 그 이름들을 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추가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보통 어떤 기준 위치가 있고요. 그 기준 위치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수의 시작 위치에서 0번 플러스 0번 그러니까 0만큼 떨어져 있다, 1만큼 떨어져 있다, 또는 2만큼 떨어져 있다,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인덱스를 표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인덱스 어드레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스 어드레싱, 그러니까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접근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주소지만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인덱스 어드레싱의 기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갈로를 써서 이렇게 쓰면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복잡하긴 하는데 뭐 못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합산을 하는데 저기 01, 02, 01, 02, 03, 04 값을 일씩 증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코드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합산은 똑같이 하는데 합산 값은 달라지지 않겠죠. 합산을 하는데 각 바이트에 있는 값을 일씩 더 증가시키고 싶다 라는 이게 하나 더 붙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값은 아직 안 바뀔 테니까 그냥 두고요. 이제 폼은 다시 돌아야 되니까 i 값하고 썸 값은 초기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같은 값으로 0으로 넣을 거니까 이렇게 초기화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제 i는 0, 썸은 0이고요. 데이터 값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가 더하는 건 똑같이 더하는데 자기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더하기라는 거니까 플러스 증감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이 연산자보다요 이 플러스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호출되기 전에 요게 먼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되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주소에다가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주소가 아니죠. 상수겠죠. 이게 지금 주소를 에다가 더하기 i인데 이거는 어떤 변수의 메모리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수에다가 플러스 못 쓰는데 지금 상수에다 썼다고 에러가 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감 연산자는 i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죠? 이건 에러입니다. 즉 플러스 연산자는 변수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상수랑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양쪽에 다 상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플러스 연산자는. 근데 증감 연산자들은 전부 다 앞에 상수가 오면 안 되고 다 변수가 와야지만 쓸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 에러 처리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에러가 안 되게 하려면 상수가 아니고 요 값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갈로를 쳐서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에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우선이라는 뜻으로 하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여기 쓰고 자기 그 주소에 있는 값은 1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그죠? 플러스 0 위치에 있는 값을 썸에 대입하고 썸에 더하고 그리고 그 값은 후위 연산자니까 1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괄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괄호가 많아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괄호가 생기고 괄호가 생기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점점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점점 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 포인트 연산자가 번지 진행 연산자와 이 덧셈 인덱스드 어드레싱 하는 이 연산자를 이게 두 개, 이게 사실 이게 연산자가 두 개인 거잖아요. 여기 연산자 하나 있고 여기 연산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괄호가 먼저 쓰이고 그 밖에 포인터 기호를 써서 주소 지정을 하는데 또 다른 연산자가 하나 더 오면 또 이게 괄호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가 계속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표기한다. 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연산자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C 언어는 즉 인덱스를 쓰는 상황 지금 이제 인덱스 어드레싱 하는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어드레싱 하는 상황에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연산자 표기가 많이 나오니까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불편함을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항목 지정 연산자가 대괄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대괄호 연산자입니다. 즉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이제 한번 표현하는 거니까 그대로 다시 이걸 초기화하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포인터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 i 이렇게 쓰는 표현을 이런 표현 있죠. 여기 앞에는 뭐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 왔을 때 이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 변수명입니다. 이렇게 요 변수명이 그냥 이름을 네임이라고 할게요. 그냥 물음표라 좀 이상하네, 그죠? 자기 변수명, 그죠? 변수명에 플러스 i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인덱스드 어드레싱 표현법이거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에 가서 값을 쓰겠다. 뭐 이게 인덱스드 어드레싱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연산자가 두 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또 낮다 보니까 다른 연산자랑 사용되었을 때 괄호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항목 지정 연산자가 하나 더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연산자를 합쳐서 요 대괄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괄호 연산자는 괄호처럼 연산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연산자랑 함께 쓰였을 때 추가적인 괄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산자 덧셈하고 이 항목 지정 연산자가 합쳐져서 요 연산자가 된 거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붙었을 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를 한번 요 형태를 요렇게 바꿔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 기호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있어야 되겠죠. 값은 요게 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형변한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안 편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쓰나 이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확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를 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포인터 연산이랑 같이 써보면 확실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형변환이 계속 붙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해서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까? 바로 포인터를 쓰는 게 더 좋다고 했죠. 포인터 문법을 쓰는 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캐릭터 포인트 P라고 포인터 변수를 뭐 하나 선언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 P에다가 이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앰퍼센트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에러 나겠죠. 데이터의 주소는 데이터 변수의 주소는 int 포인터이고 그죠? 이 P는 캐릭터 포인터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까 int 포인터 그죠? 데이터 변수가 int니까 int의 주소라고 포인터이고 그죠? P 변수는 지금 캐릭터 포인터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둘 사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고 또는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알고 쓰는 거야. 나는 캐릭터 포인터로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형변을 하나 걸어주면 이제 P는 잠재적으로 이 데이터의 주소를 캐릭터 포인터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의 자료를 가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뭐죠? 형변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위에 거 요거 한번 그대로 적어보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요건 필요 없죠. 다시 적어보면, 그죠? 이렇게 놓고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P 플러스 I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P가 주소인 거죠. 결국은 P가 주소고, 그죠? P의 저장값이 주소니까 P의 저장된 값이 주소고 I는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인덱스 어드레싱 표현인데 포인터 문법을 쓰면 P 자체가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형변환을 쓸 필요가 없죠. 아까는 이 데이터는 인트 자료이기 때문에 앰퍼센드하면 인트 포인터가 되고, 그것을 캐릭터 쓰기 위해서 또다시 형변을 여기 걸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아주 복잡하게 나왔지만, 포인터 문법을 쓰면 그 변수 자체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라서 그 밑에 다시 캐릭터 포인트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더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지금 이것을 우리 한번 요 코드 있죠. 바로 여기 편한가? 이게 과연 편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표현해 보면 확실히 편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i라고 쓰고요. 그죠? 이게 바로 별 표기로 바뀌는, 항목 지정 연산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 항목 지정 연산자를 쓰면 요 형태가 바로 아까 제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요 형태가 이 형태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포인터 P 플러스 i가 딱 이 형태잖아요. 그죠? 이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요렇게 되듯이 요게, 그죠? 요 형태가 바로 요 형태가 된 거죠. P의 i로. 그죠? 연산자 우선순위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괄호 없이 뒤에 쓸 수 있습니다.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 P의 i가 괄호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기존 거랑 비교해 보면 상당한 코드 차이가 나오겠죠. 이 코드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다 안 보이네. 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낮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코드랑, 그죠? 이 코드랑 지금 이 코드는 차이가 상당하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주소를 바로 쓸 수 있는, 변수의 주소를 바로 쓰는 것보다 포인터 변수를 쓰게 되면 형변환을 한번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와 함께 쓰였을 때 이렇게 표기를 좀 바꿔서, 인덱스 어드레싱 표기를 좀 바꿔서 우리 항목 지정 연산자를 쓰면 거기에 또 수반하는 또 괄호도 또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이 이렇게 심플해집니다. 이렇게 심플해지기 때문에 요런 이제 항목 지정 연산자죠. 균등한 크기의 항목을 지정하는 항목 지정 연산자가 추가로 제공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죠. 이거는 같은 크기로만 이렇게 증가하거나 같은 크기로 감소하는 그런 항목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사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항목 지정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요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쓰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예, 주소는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가질 수 있는데 예, 손발이 좀 고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또 뭐가 낫습니까? 포인터를 가져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더 낫죠. 사실 이게 더 베스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목 지정 연산자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 어드레싱 말고 또 다른 어드레싱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P가 주소고 P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연산을 했잖아요. 지금 P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그 항목 지정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요거는 조금 예. 아 이거 그냥 두고요. 이걸로 그냥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요것만 가져가서 이제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처럼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기법, 인덱스드 어드레싱도 있는데요. 인덱스드 어드레싱 말고 여기서 보시면 P가 주소잖아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죠. P 변수가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어차피 주소가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0, 1, 2, 3이니까 어차피 P 주소가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포인터 P라고 하고요. 그죠? 여기다가 P++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인덱스를 해도 되지만, 상대걸 인덱스를 해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i를 하지 않고 P를 그러니까 P가 주소니까 P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플러스가 상수에는 안 되지만 변수에는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P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가 1씩 증가하니까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고고 그죠? 저니까 증가하면 여기서 1로 가겠죠. 주소는. 그럼 여기서 4개가지가 있는데 01, 02, 03, 04 이렇게 돼 있고 주소가 P가 어느 위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쪽 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는 그죠? 그러면 P에다가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증가하면 P가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값을 쓰는 게 쓰는 방식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고 이건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는 어드레싱을 쓰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위치를 그죠? 그러니까 공사 위치를 기준으로 즉 P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대적 거리 참조를 쓴 게 인덱스드 어드레싱이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은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바로 바꿔서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바꿔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동하면서 주소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쓰실 때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표현이 있죠. 여기 i++도 있고 p++도 있고 뭔가 이 i가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인덱스 어드레싱 하려고 쓰는 게 이 i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썼으니까 사실 이 i의 의미가 사실상 카운팅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카운트를 알고 싶어서 그죠? 카운트 횟수를 계산하려고 쓴 것밖에 없지 사실상 인덱스드 어드레싱의 그 기법을 쓰는 건 아니니까 의미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요. 위에서 이제 주소를 바꾸는 걸 쓰는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 다시 P는 다시 주소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주소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주소 이동하는 코드가 있어서 여기 바꾸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주소 설정하면 여기서 할 거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썼는 거 그대로 두고 이제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레싱 하는 걸 다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밑에다가 캐릭터 포인터죠. 캐릭터 포인터 P는 P가 있으니까 P 리밋은 P+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P 변수가 지금 데이터 이 변수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더하기 4한 위치면 끝 위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끝 바이트의 그 다음 바이트 위치를 P 리미트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4바이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플러스 4가 이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니까 더하기 4하면 어디겠습니까? 여기 지나간 요 위치. 그러니까 자기 4바이트를 벗어난 다른 영역의 이 위치를 누가 가르치냐면 이 P 리밋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바꿀 수 있냐면 이제 더 이상 i를 쓰지 않고요. P 리밋을 이용해서요. P가 P 리밋보다 작으냐 요렇게 코드를 바꾸는 거죠. i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i 대신에 P 리밋이라는 변수를 쓰는 거죠. 즉 메모리의 마지막 블락 그죠? 마지막 블락 다음 위치를 P 리밋 변수가 주소를 가지게 만들어서 P가 증가하다가
P 리밋하고 같거나 커지면 더 이상 못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I 변수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덱스 어드레스의 잔재인 이 I++가 남아서 카운팅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연산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P의 주소에다가 그죠? 4를 더하면 우리 메모리 블럭이 있으면 그죠? 메모리 블럭이 있으면 여기 위치가 P이면 그죠? P면 이 위치 그죠? 끝난 위치죠. 이 끝난 이 위치가 P 리밋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리밋 위치가 되어서 P가 이렇게 비교하고 여기 갔을 때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틴이 지금 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만 증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쓰는 거에 가장 표준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 되었는데 인덱스드 어드레싱이 조금 남아있는 잔재가 남아있는 형태고 요게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건 배열 기법으로 그 항목 지정 연산자를 쓴 거고 실제로는 요거죠. 요게 이제 인덱스 어드레싱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인덱스 어드레싱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까지 욕심을 내서 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내용이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데갈로기어를 어디서 씁니까? 이 데갈로기어를 배열에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온전히 배열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주소 개념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연산자이고 저게 항목 지정 연산자로 균등한 크기의 항목을 지정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주소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의 주소, 즉 인덱스드 어드레싱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주소 표현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즉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연산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쓸 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더 제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연산자 우선순위를 확실히 대괄호를 쓰면 문제가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이거 사실 이거랑 아까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알죠. 사실 비교 불가죠. 이게 이렇게 쓰면 확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표현도 적절하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기도 잘 활용하시면 훨씬 간단한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근데 이게 다 인덱스드 어드레싱 표현이니까 포인터를 쓸 거면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한 게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포인터 문법을 가지고 포인터 좀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런 내용을 익힐 때는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그리고 눈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게 포인터이거든요. 포인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보시고 많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칠 수 있으면 포인터랑 상당히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시고 많이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